저희가 그림 2.6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포텐셜 에너지의 맨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 예제,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바다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이게 X축이고요. 이게 G축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H, G 이퀄 마이너스 H에 해당하고 G 이퀄 제로인데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이게 밀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밀도가 어떤 중간값을 중심으로 이게 작고 이쪽은 더 크고 이렇게. 그래서 로 1은 로 바에서 델타 로만큼 작고 이 로 2 아래쪽은 로 2는 로 바 플러스 델타 로만큼 이렇게 큰 경우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아래쪽이 밀도가 크고 위에가 밀도가 작고 여기는 이제 절반에 해당하겠죠. 좌표계를 G로 하지 말고 이거를 좌표계를 S로 해서 S를 여기서 S는 0 이렇게 시작하고 이 꼭대기가 S 이퀄 H 절반에 해당하는 게 S 이퀄 2분의 H 이렇게 해놓고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좌표계에서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되죠. 정의에 의해서 0부터 H까지 이제 적분을 하죠. 로 G S ds S 좌표계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위에까지. 그런데 G는 전층에서 똑같죠. 로는 요 절반만큼은 로 바 플러스 델타 로고 그 위에 절반은 로 바 마이너스 델타 로에 작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적분을 하고 여기서 두 번째 적분을 하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을 두 개로 나누면 먼저 0부터 2분의 h까지 여기는 로 2가 들어가죠. 로 2는 로 바에서 플러스 델타로 g의 s ds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위쪽은 다음과 같이 되죠. 2분의 h부터 h까지 로 바 마이너스 델타로 g의 s ds 이렇게 돼서 이걸 적분하고 이걸 적분해서 합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자, 앞에 거 먼저 적분해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그렇게 되면 s를 s로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s 제곱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로바 플러스 델타로 g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2분의 1 s 제곱이고 s는 0부터 s 이퀄 2분의 h까지 이 부분이죠. 적분. 이 뒷부분 적분 해보면요. 뒷부분은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정한 값이죠. 상수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s를 이제 s로 적분하면 2분의 1 s의 제곱이 돼서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면 2분의 1이고 로 바에 마이너스 델타로 g가 되고 s 제곱이죠. 그런데 s가 2분의 h부터 s 이퀄 h까지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적분해보면 S제곱에다 이렇게 넣으면 4분의 H제곱이 되죠. 4분의 H제곱이 돼서 이게 8분의 로바 플러스 델타로 G H의 제곱 이게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여기 보시면 똑같이 H 집어넣으면 H의 제곱 빼기 4분의 H의 제곱이죠. 그렇게 되면 H제곱에서 4분의 H제곱을 빼니까 4분의 3 H제곱이고 4분의 3 H제곱 여기다 곱하면 8분의 3 로바 마이너스 델타로 G 이렇게 이제 정리만 하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는 여기 로 바가 있는 것끼리 정리하고 델타 로가 있는 것끼리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 바가 있는 걸 보면 여기 8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h제곱이 빠졌습니다. 8분의 1이 있고 8분의 3이 있어서 8분의 4고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2분의 1 로 바 g의 h의 제곱 그 다음에 델타 로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죠. 그래서 8분의 1에서
빼기 8분의 3이 돼서 마이너스 8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4분의 델타로 G의 H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층으로 돼 있으면 잘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4분의 1만큼 더 지금 빠져 있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다 해봤는데요. 세 가지 경우 그림 2.6개 있는 거 이제 살펴보고 서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경우는 전층이 로 바로 일정한 경우입니다. 전층이 이렇게 물이 일정할 때 그럴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였냐면 A의 경우는 로 바의 G에다가 2분의 H의 제곱 이만큼이 포텐셜 에너지였죠. B 경우는 이게 이렇게 요고요. 이게 G인데요. 여기도 똑같이 G 이퀄 마이너스 H까지 H 정도의 층이 있는데 중심을 중심으로 위에 쪽이 로가 작고 아래로 가면서 로가 이렇게 커지는 경우죠. 컨스턴트 그레디언트인 경우 이때 어떻게 되느냐 맨 위에가 로 바에서 델타 로고 맨 아래쪽이 이 로 바 맨 아래쪽이 로 바 플러스 델타 로 연속적으로 밀도가 증가 바다가 보통 이렇게 연속적으로 밀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안정 상태로 있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냐 이렇게 봤더니 이거는 로바 G의 H의 제곱의 2분의 1 똑같죠. 똑같은 거에다 이만큼이 더 델타 로 G H의 제곱 나누기 6 이렇게 6분의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봤고요. 세 번째 방금 저희가 증명해 봤는데 바다가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가장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 두 개의 층으로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로 반대 로고요, G고요, G 이퀄 G. 여기는 로 바 마이너스 델타 로로 돼 있고 전층이 2분의 1만큼이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이 로 바 플러스 델타 로로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돼 있는 거고 아래층은 무겁고 위층은 가벼울 때 이런 상황일 때 그럴 때 P는 방금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로바 G H 제곱에 2로 나눈 거 빼기 4분의 델타 로 G의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차이를 한번 봅시다. 가장 이 중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거는 이거죠, 이거. 예. 이 기본값 2분의 1 로바 G H 제곱에서 4분의 1 델타 로만큼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베이직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바다는요 가만히 놔두면 무거운 물이 아래쪽에 그다음에 이렇게 가벼운 물이 위쪽에 이렇게 쭉 두 층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우리가 일을 해주면 조금 더 커졌어요. 이게 지금 여기는 4분의 1이 빠졌는데 6분의 1 델타로만큼 빠졌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래층은 그대로 두고 위층을 이 중간을 잘 섞어서 이 중간을 섞어서 제가 이를 섞으려면 제가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일을 지금 해준 거예요. 일을 해줘서 요만큼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밀도가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여기 에너지가 조금 더 있죠. 지금 에너지를 제가 일을 해준 거죠. 저기에다 이게 베이직 상태고 기본 상태고 여기다 제가 일을 조금 해줬어요. 4분의 1하고 6분의 1의 차이죠. 4분의 1에서 6분의 1을 빼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12분의 3이고요. 이거는 12분의 2죠. 6분의 1은. 그래서 지금 12분의 1만큼 제가 일을 해줘야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보다 12분의 1만큼 에너지가 더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더 섞어줘야 위아래가 잘 섞여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 그럼 요거는 4분의 1만큼 에너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듯이 얘가 가장 기본 상태라고 하면 이게 기본 에너지예요. 여기다가 제가 2를 해주면은 12분의 델타로 GH의 제곱만큼 이만큼의 에너지를 제가 여기다 넣어줬어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변하는데 이만큼의 에너지를 제가 여기서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available potential energy라고 불러요. 가용 에너지.
제가 저 기본 상태에 있는 거를 잘 섞어서 이렇게 완전히 섞이게 만들려면 무려 얼만큼 에너지를 더 여기다 집어넣어줘야 되냐면 4분의 델타로 G H의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일단 집어넣어줘야 이런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거라면 제가 4분의 1 델타로 G H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제가 회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래 상태로 가요. 그래서 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본 상태에 대해서. 이게 가용 위치 에너지인데요. 이거 영어로는 available potential energy. available potential energy 이렇게 사용하죠. 그래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이 두 개의 층으로 돼 있다. 와, 기본적 상태구나. 연속적으로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돼 있구나. 뭔가 바람이 불어서 이걸 조금 섞어줘야 이렇게 위에는 가볍고 위에 아래는 무거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덴시티 차이가 나는 바다가 되고, 이걸 완전히 잘 섞으려면 바람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일단 넣어준 거예요.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에너지를 넣어줘서.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운동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 상태로 가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포텐셜 에너지를 각각의 경우에서 구해봤고, 이거에서 기본을 가지고 기본보다 조금 더 에너지가 11분의 1 델타로 GH 제곱만큼 큰 경우, 이거는 4분의 1 델타로 GH 제곱만큼 큰 경우, 요만큼 요 큰 거를 각각의 경우에 대한 available potential energy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쩌면 available potential energy가 제일 많은 상태, 이 속에 지금 가장 일을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그래서 이게 기본 상태로 바뀌면 그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꺼낼 수 있고, 이게 바다의 운동을 만들어내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이렇게 쫙 들어서 위에 올려놨죠. 제가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죠. 제가 손을 넣으면 얘가 떨어지죠. 현재 상태는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위치 에너지. 얘를 손을 딱 놓으면 이게 떨어지면서 이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지금 운동 에너지가 생겼죠. 운동해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된 거죠. 제가 위치 에너지 갖고 있었던 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 사용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기본 상태로 이렇게 변해갈 수 있다. 이게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의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potential 에너지를 지금까지 계산해 봤습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를 얘기하면 에너지는 특별히 뉴턴 미케닉스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에너지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합니다. 질량 애민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 질량의 속도의 제곱이고, 위치 에너지는 어떤 이렇게 바닥에 있는 물체를 질량 애민 물체 이렇게 쫙 들어 올리죠. h만큼. 그리고 이 위치에 있는 거는 딱 놓으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 위치 에너지를 갖죠. 그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mgh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물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덩어리를 이렇게 위치를 옮겨 놓으면 중력에 대해서 제가 E를 해줬죠. E를 해서 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래서 그게 mgh입니다. 바다에서는 이게 m을 로로만 바꾸면 되죠. 로gh가 그 물기둥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기준면을 중심으로 얼만큼 위로 이렇게 중력을 거스려서 일을 해놨는지 그 거리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책에 있는 그림 2.7 알아볼 텐데, 2.7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림을 두 개를 그려놨어요.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해표면이고 이게 아래쪽이 이게 G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가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 1이 있고 로 2가 있어요. 다음과 같이 로 1과 로 2 이렇게 놓여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 이 포텐셜 에너지 아까 계산해봤죠? 이런 경우에 그 가장 포텐셜 에너지가 낮은 상태죠. 그런데 비번과 같은 상태요. 누군가가 여기다가 2를 해가지고 이걸 살짝 이렇게 기울여 놨어요. 로 1, 로 2.
요 거리가 D예요. 요 거리가 D예요. 어떻게 한 거냐면 이쪽에 무거운 물을 들어서 위로 올려놨어요. 이렇게 위로 들어놓으려면 힘을 써야겠죠. 가벼운 물을 아래로 내리려면 이게 부력인데 부력을 거슬려서 일을 해야 되죠. 제가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울여. 그러면 이렇게 일을 해서 제가 해서 이 개에다가 이 시스템에 제가 에너지를 넣어줬죠. 그럼 얘는 포텐셜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복구되려고 하겠죠. 무거운 게 아래로 내려오고 가벼운 거 위로 올라가서 이게 평평해지려고 하겠죠. 그래서 얘는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를 B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서 설명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의 B는 포텐셜 에너지 A보다 얼만큼 많냐? 그러면 더하기 6분의 ρ2-ρ1 G D 제곱만큼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ρ2-ρ1 델타 로인 거죠. 이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를 얘가 갖고 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게 다시 이게 딱 복원되려고 하는 겠죠. 이게 돌아오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이런 바다의 상태 이렇게 등 밀도선이 기울어져 있다. 지오 포텐셜 면에 대해서 레벨 서피스 또는 지오 포텐셜 서피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럼 얘는 어베일러블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봐도 부력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게 중력에 의해서 무거우니까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원하려는 운동이 생기겠죠. 그때 이런 상태를 어베일러블 포텐셜 에너지 가용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다. 이 에너지를 가용 위치 에너지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는 available potential energy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여러분이 간단한 수학을 사용하면 증명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모두 다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상황이 왜 이런 포텐셜 에너지인지 제가 간단하게 증명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결론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바다에서 그 경계면이 기울어진 상태일 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제가 끝까지 풀지는 않고 어떻게 계산해 가는지 그 과정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어떤 물덩어리의 포텐셜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사실 좀 주어지죠. rho g, g, dg, dy, dx. 어떤 이게 물기둥의 위치 에너지죠. rho g, g가 g 방향으로 적분하고 y 방향으로 적분하고 x 방향 3차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하는데요. 2차원인 경우는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g에 대해서 x에 대해서 2차원인 경우는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경우는요. 이런 경우죠. 이게 x고요. 여기가 g고요. 처음에 이렇게 수평면으로 등밀도선이 있었는데 등밀도선이 이렇게 쫙 기울어진 경우예요. 이렇게 기울어졌고 여기가 이제 g equal 0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어떤 층을 됐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토탈 높이는 h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절반 아래층이 h2 위의 층의 두께가 h1 이런 경우 일반적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가 ρ1, ρ2고요. 무거운 물, 가벼운 물.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여기가 D만큼 올라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되고요. 이렇게 내려온 것도 D,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 일반적으로 가운데에서 요 길이는 얼마나 되냐? 요 길이를 H라고 표현하고요. HX. X에 따라서 H가 달라지죠. 여기서는 H가 D고요. 점점 줄어들었다가 H가 0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로 H가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H를 굳이 표현하면 HX인데요. 저 H를 표현하면 한 가운데에서 0이어야 돼요. 이쪽에서 D여야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D여야 돼요. 그럼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네요. 처음에 X가 0일 때 D여야 되고요. 기울기를 살펴보면 음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L. 이렇게. L.
그럼 L분의 그다음에 기울어진 정도는 ED만큼 내려왔죠. ED만큼 이렇게 내려왔어. 이게 기울기죠. L분의 ED만큼 내려온 거. X. 이게 H에 대한 식이에요. 요 인터페이스를 나타내는 식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이 한 장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 경우에 이 밑바닥부터 여기 H2 간 다음에 H2보다 H만큼 더 갔죠?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고 이 위쪽 포텐셜 에너지를 두 개를 계산해서 합을 해주면 어떤 지역에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이제 계산해 볼 텐데요. 먼저 이 H는 대문자 H는 H1하고 H2 더한 거라는 거 기억하고요. 델타 로는 로 2에서 로 1을 뺀 차이를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L이 있는데 단위 길이당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단위 길이랑 1m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L로 나눠줄 거예요. 단위 길이당 포텐셜 에너지. 단위 길이당 포텐셜 에너지를 구한단 말은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구해요. 로 G, G에다가 DG, DX 2차원이니까 두 개만 있죠. G는 0부터 H까지 하는 거고요. X는 0부터 L까지 하는 건데 단위 길이당이니까 전체 길이가 L이었으니까 L로 나눠주면 1m당 이 수평 방향 1m당 위치 에너지가 얼만큼 되는지를 이렇게 계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대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계산하면요. 책의 그림 2.7에 있는 결과가 나올 텐데요. 제가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L분의 1은 그대로 가고요. 여기서 보면은 0부터 L까지고요. 일단 X는 요 가운데 G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적분 구간이 0부터 H까지인데요. 두 개로 나눠지지 아랫부분하고 윗부분하고 아랫부분 보면 G가 0부터 시작해서 H2 더하기 H만큼 간 거죠. H2는 상수고요. H는 X에 대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는 로2네요. 그래서 로2 G, G의 DG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위치 에너지를 구한 거고요. 위쪽의 위치 에너지는요. 더하기 이거는 시작이 G의 시작이 H2에서 HX부터 H까지 가는 거잖아요. 로 1이고 G의 DG 이렇게 되고 요만큼을 한 다음에 전부 요걸 계산한 다음에 DX로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근차근 풀어만 주면 되는데요. 요 HX를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풀면 돼요. 그래서 앞부분 한번 해보면요. L분의 1에다가 0부터 L 이건 X에 대한 적분이죠. 요거는 요거 있죠. 로2G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로2G고요. 요 G에 대해서 G로 적분하면 이거는 2분의 1 G의 제곱이죠. 그래서 2분의 1 나오고 얘가 G의 제곱인데요. 정적분이고요. G 이퀄 0일 때 하고 G 이퀄 H2 플러스 HX 이렇게. 뒷부분도 똑같이 이게 상수라서 밖으로 나와서 로1 G인데요. G를 G로 적분하면 2분의 1 G의 제곱이죠. 2분의 1 오고 여기가 G의 제곱인데요. 아래쪽이 H2 플러스 HX고요. 위쪽이 대문자 H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HX가 D-2D 나누기 LX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이따 집어넣으면 계산이 되도록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부분 계속 해봅니다. 앞부분 계속 해보면은 요거 그대로 있으니까요. L분의 1 0부터 L이고요. 2분의 로2G에다가 요 G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H2 더하기 HX의 전체의 제곱 빼기 0이죠. G 이퀄 0을 0. 이 앞부분 끝났네요. 뒷부분은 2분의 로1G에다가 여기 H 집어넣으니까 H 제곱이고요. 빼기 요거 집어넣으면
H2 플러스 HX 전체의 제곱 dx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요 hx 대신에 이걸 넣어주는 겁니다. d-l d제곱 이렇게. 그래서 그걸 넣어서 쭉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좀 더 나가볼게요. l분의 1, 0부터 l까지 2분의 로2g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h2의 제곱 더하기 2h2 hx 더하기 요거 hx의 제곱이죠. hx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뒷부분은 더하기 2분의 1 로 1g에 요거는 h제곱 빼기 여기 보시면 h2의 제곱이죠. h2의 제곱 빼기 2h 이제 h를 여기다가 차근차근 넣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꽤 길긴 하지만 단순한 적분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이거를 차근차근 이제 계산해 이 앞부분 밖으로 빼내면요 L분의 로2G의 2 이렇게 되고 요거 요쪽 부분 적분할 수 있죠. 이렇게 쭉 적분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H2의 제곱 더하기 2H2인데 요 HX 대신에 써주는 거죠. D 마이너스 2D 나누기 LX 이렇게 써주고요. 요걸 제곱하는 걸 또 써주는 거죠. D 마이너스 2D의 LX 제곱 이렇게 그래서 dx로 해주는데 0부터 l까지 앞부분이고요. 뒷부분은 더하기 2분의 1 l 로1 g에다가 똑같이 0부터 l까지 h의 제곱 빼기 h2의 제곱 빼기 2분의 1 2h2 여기다가 d-d에 2d 나누기 lx 이렇게 하고 빼기 d-2d lx의 제곱 dx 이제요 이 x 빼놓고 다른 거는 다 상수라서 이걸 쭉 적분을 하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이걸 계산을 할 때 x 빼고 xh, h2, h1 이런 것들이 다 상수다 하고 요거 기억하시고 h는 h1 플러스 h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쭉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쭉 차근차근 적분을 하시게 되면 그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는 그래서 쭉 앞부분 적분하면 g 로1 h의 제곱 나누기 2 더하기 g 델타 로 h의 2의 제곱 나누기 2 더하기 g 델타 로 6분의 d의 제곱 이렇게 이거를 쭉 적분을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하고요. 이게 중요하고 요거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한 겁니다. 꽤 복잡하게 3개 항이나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딱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게 등 밀도선 이렇게 플랫한 곳에 위치 에너지를 구하세요. 이렇게 많이 물어봤다 그래봐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D가 0인 경우죠. D가 0. 그러면 플랫한 곳일 때 D가 0이면 이 식에서 이 앞부분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이 어떤 거냐면 D가 0인 곳, 이렇게 플랫한 것.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쓰면은 이렇게 생긴 바다. 여기 이렇게 딱 플랫한 거, 로1, 로2만 있는 거. 이게 A 상황이죠. 얘가 B 상황인데요. 이거 A일 때 포텐셜 에너지 구해라. 그러면 D가 0인 거죠. 이 그림에서. 여기 딱 그런 플랫, D가 0인 거. 그래서 지금 여기 구해져 있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 B의 것을 구한 거고요. 포텐셜 에너지 A를 구하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의 차이는 이 그림을 이렇게 바꾸려면 D를 0을 만들면 되죠. 0. 그럼 이게 플랫해지니까 이게 D를 0으로 만들면 얘가 이 앞부분만 써지는 거죠. 2분의 1 G 로1의 H의 제곱 더하기 G의 델타 로의 H2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되고 이 결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하고 B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
A인 경우하고 B인 경우의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는 이만큼이죠. 6분의 G 델타로 D의 제곱. 그래서 얘가 기본 상태고요. 요거를 이렇게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굽혀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추가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포텐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이게 운동 에너지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다 이렇게 부르고 책에서는 이렇게 P2의 B는 P 포텐셜 에너지 A에 더하기 6분의 델타 로니까 로 2 마이너스 로 1의 G D의 제곱이다. 이렇게 책에서는 그림 2.7에서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라 그런다. 여러분은 이걸 쭉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인 걸 알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다에서 이게 기본 상태라는 거예요. 가벼운 물, 무거운 물. 둘 사이의 인터페이스, 경계면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기울어져 있다, 그럼 이 속에는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얼만큼 에너지가 들어있냐? 이 정도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 에너지가 점점점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게 운동이 생긴다는 거죠. 아까 웜코링 돌아가는 거 보셨죠? 이렇게 양쪽이 기울어져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돌아가는 거, 지형류 균형을 이루면서. 그래서 그렇게 지형류 균형 운동 에너지가 생겼는데 그거는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에서 일부 에너지를 가져와서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다. 바다의 운동 에너지는 대부분의 경우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가져와서 운동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하고 그림 2.7에 있는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가용 위치 에너지. 그리고 그림 6.7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네, 방금 증명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런 기울어진 상태는 이 기본 상태보다 6분의 1 로 2 마이너스 로 1 GT 제곱만큼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가 다시 복원되면서 다시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많은 경우에 바다에 등 밀도선이 이렇게 등 밀도선이 기울어져 있으면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인 available potential 에너지가 있고 요가 다시 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죠. 그래서 많은 해류들이 만들어지고 책에서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죠. 이제 바다에서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웜 에디가 있었어요. 웜 가운데가 따뜻해요. 가운데가 따뜻하면 이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죠. 다른 데보다 해표면 높이가 높아요. 어떤 것은 뭐 70cm 높기도 하고 50cm 이렇게 높고요. 주변보다. 가운데 따뜻한 물이 있고 바깥쪽에 찬물이 있고 이런 웜에디. 이거는 X, Y 도메인에서 본 거예요. 동서하고 남북으로 본 거예요. 이게 인공위성을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배를 타고 가서 CTD를 가지고 이렇게 횡단을 했어요. 이렇게 쭉 횡단하면서 아래에 있는 등원선의 구조를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다면 이번에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G축이에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 해면이 이렇게 들어올려 올라가 있고 등원선이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0도시 등원선. 이렇게 여기는 C서피스.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이 해면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마귤스 방정식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온 약층이나 등원선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내려갔으니까 올라가 있죠. 이 두 개 사이는 한 5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가운데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에서 압력을 보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C고, 여기가 B인데요. A하고 C, A점하고 C점에서 압력이 어디가 크냐면 여기가 물기둥이 두껍죠? 그래서 여기 C가 압력이 커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은 A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해요. A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북반구에서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50km인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향력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칠판 속으로 들어가는 흐름이 이렇게 생겨요. C하고 B를 살펴보면은 어느 쪽이 더 압력이 크죠? C 쪽이 더 크죠. 이유는 여기가 더 물기둥이 더 많이니까 압력이 커요. C가. 그래서 요 누르는 힘이 B의 누르는 힘보다 커서
C에서 B로 이렇게 물기둥이 또는 물 입자가 물덩어리가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전압력이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일 때는 점 찍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들어가고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여기가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난수성 소용돌이 또는 웜코어 에디 또는 웜코어 링 이렇게 부르고요. 반지처럼 생겼다고 링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연직 단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누가 만들었냐? 이거는 전압력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압력 경도력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물론 이거는 전압력하고 압력 경도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흐르는 건 맞아요. 근데 처음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면 이게 등 밀도선 또는 등원선이 기울어진 데서 온 거예요.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어베일러블 포텐셜 에너지가 있죠. 이게 펴지려는 성질이 있어요. 쫙 이렇게 펴져서 이렇게 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이게 에너지를 잃어가면서 여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웜코어 링이라든가 해류, 멕시코 만류라든가 쿠로시오라든가 이 등 밀도선 또는 등온선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있는 어베일러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키네틱 에너지로 바뀌면서 만들어진 거고요. 책을 잘 살펴보면 이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중에 누가 더 많냐 바다에 그럼 위치 에너지, 어베일러블 포텐셜 에너지가 많고 키네틱 에너지보다 약 5배 정도 많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의 운동을 살펴볼 때 등온선이 기울어져 있는 거, 저 속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갇혀 있구나.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쭉 등 밀도선 또는 등원선이 펴지려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이게 점점 줄어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런 순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에너지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고요. 당연히 이게 운동하는 과정에는 물론 압력 경도력하고 이 방향에 압력 경도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작용하는 압력 경도력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전압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에너지를 주는 건 아니었고 어베일러블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키네틱 에너지로 운동을 만들어냈다는 게 중요한 저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